공간 한 건물에 8가지의 자영업자님 8가지 브랜드가 모인다. 그러면 서점이 꼭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요새 그 공간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요새 하고 저희가 은는이라는 연희동 공간에 가서도 거기 7가지 브랜드가 모여있고 저희가 그 중에 하나의 서점으로서 들어가 있는데 그 서점이 다른 점들은 뭘까라고 하면 공연장이나 영화관이라는 곳은 그때그때의 타임라인에 맞춰서 지금의 작품을 상영하는 곳이죠. 그리고 그 지금의 작품을 상영하는 것이 끝나면 그게 고전을 계속 상영해주는 의미 있는 영화관이나 아니면 단독 상영관이나 이런 희귀한 경우를 뺀 일반적인 영화관이라는 곳은 그 상영이 지금 끝나면 그게 다음에 영화제나 특별 상영전이 아니면 다시 안 돌아오는 거잖아요. 공연이라는 것도 지금 이 내한 공연이 가면 언제 또 내한을 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이 가지고 있는 희소성이 있고 근데 그 공간에 갔을 때 우리가 지금의 공연을 보고 그 지금의 공연을 끝내는 거죠.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가면 어벤져스를 지금 제가 보러 간다라고 하면 이 대형 스크린에서 이 상영이 종영되면 제가 어벤져스를 또 대형 스크린에서 볼 기회가 별로 없는 것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공연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봐야지라는 희소성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컨텐츠가 끝나면 어떻게 보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다음 상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서점은 그게 아니라 매번 조금씩 새 책이 들어오긴 해요. 10%씩 신간이 들어오고 신간이 들어오고 신간이 들어오면 원래 있던 책들이 구간으로 조금씩 밀리죠. 그래서 8월에 들어왔던 책이 9월에 무슨 책이 들어오면 약간 지난 책이 되고 지난 책이 되고 지난 책이 돼서 그게 2018년 8월에 들어온 책이 2019년 8월까지 돼버리면 이제 나온 지 1년이나 된 책이 돼서 조금씩 밀려서 이제 나온 지 오래된 책이 되지만 나온 지 오래된 책이 되더라도 정말 심한 경우가 아니면 그게 어딘가로 돌아가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은 거예요. 이게 대형 서점에서의 맥락이 아니니까 소형 서점에서는 웬만하면 그게 공간이 정말 너무나 포화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그 1년, 2년 정도의 책들은 주로 이렇게 갖고 쌓아놓고 서가에 꽂아놓습니다. 그럼 그 공간 안에 오래된 컨텐츠도 있고 지금 막 나온 컨텐츠도 있게 되는 거죠. 그게 같이 쌓여져 있게 되고 카페라는 공간은 어떤 내용을 다룬다기보다는 한정된 메뉴를 가지고 그 맛을 기준으로 계속 반복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커피빈처럼 30가지 메뉴를 하실 수는 없을 테니까 그리고 가끔 개인이 하는 카페인데 30가지 메뉴 하는데 가면 정말 30가지가 맛이 없어서 그런 건 좋은 선택이 아니니까 나 혼자 작은 카페를 한다고 했을 때는 뭐 기본적인 메뉴 뭐 한 10가지나 뭐 카페라떼나 아메리카노 이런 거 하면서 뭐 아예 어떤 뭐 대형 체인에 있는 메뉴를 빼버린다던가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작은 메뉴를 계속 반복해서 회전시켜 나가면서 거기서 보완하는 거죠. 그래서 서점이랑은 좀 달라서 서점은 어떤 같은 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판다는 건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스테디셀러라는 것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건 지금 나온 신간이 메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갱신되는 역할이 중요하지 거기에서 같은 메뉴가 계속 반복해서 쌓인다라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카페랑은 또 좀 다르고 편집 매장과도 좀 다르고 도서관처럼 대여하는 곳과는 또 달라서 판매를 핵심으로 하는 데고 북카페는 아무래도 북과 카페 중에 카페가 조금이라도 더 메인이기 때문에 책을 판매하기보다는 열람하면서 그것이 판매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음료의 판매가 핵심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되면서 이 서점이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유일하진 않겠지만 서점만의 특성이라는 것이 소량이 신간으로서 갱신되면서 그 갱신될 때 오래전에 지난 것이 빠지는 게 아니라 계속 그 공간 안에 쌓여요. 그래서 그 쌓이는 걸로 그 공간의 정체성이 판가름 나는 거죠. 그래서 서점의 가장 재미있는 점 중에 하나는 어떤 서점에 여러분들이 갔을 때 그 공간에 지금 막 들어온 어제 나온 신간 하나가 이 공간의 성격을 결정하는 건 불가능하더라고요.
이 공간이 이 새로운 책을 받았으니까 이 서점은 이런 것이군이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고, 이거는 이 서점이 어떤 곳이다라는 고객들이나 손님들의 판단은 주로 3년, 4년, 5년에 걸쳐서 쌓이고 쌓인 그 구간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간들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 왜 이런 신간을 받았지? 이런 식의 판단은 가능하지만 이 신간을 이렇게 받았으니까 이 석방의 성격은 이런 것이야 라고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려운 공간인 거죠. 그래서 그런 면들이 서점에 있어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쁜 점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내용들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 공간이 얼마나 작든 간에 이 유어마인드라는 공간이 정말 작지만 그 한 권 한 권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보다 더 큰 어떤 음식점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라던가 그거보다는 더 많은 어떤 내용이 충분히 꽂혀져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사람들이 아까 어떤 여러 가지 공간에 앵커 역할을 한다고 사람들이 분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앵커 역할을 하는 이유도 그 작은 공간에 내용이 빽빽하게 있으니까 생각보다 시간을 오래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보문고가 광화문에 있을 때 그 교보문고가 교보문고 사거리의 어떤 포인트나 핵심 스팟 같은 역할을 하는 것도 그 안에 정말 수만 가지의 내용과 이야기가 있어서 거기에 가면 본인이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오래 시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팔수 없죠. 광화문 스타벅스 앞에서 봐라고 약속을 하면 20분 동안 추위에 떨 가능성이 있는데 광화문 교보에서 봐라고 하면 친구가 40분 늦어도 어떻게든 이 안에서 내가 시간을 소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라고 사람들이 서점이라는 공간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의 시간이나 내가 쓸 수 있는 금액이나 소비를 예상 불가능한 면이 있다고 늘 사람들이 생각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점이라는 것이 좋고, 또 구간만 가지고 있다면 또 필요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차곡차곡 새로운 이슈들이 쌓이기 때문에 그 공간이 너무 낙후되거나 지루해지진 않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신간이 안 들어오고 예전의 책들만 있다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범주 내에서 큐레이팅이 될 수 있다면 계속 새로운 책이 들어오기 때문에 심지어 그 새로운 책의 내용이나 작가나 방향이라는 거는 이 공간을 운영하는 운영자조차 예상을 못했던 책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음 달에 어떤 작가가 저희에게 입고 요청을 하고 그 책이 얼마나 신기하고 대단하고 재밌을지 저희는 아예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예상 못한 컨텐츠가 유어마인드라는 곳에 주인장이 의도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게 쌓이고 쌓이면 유어마인드라는 하나의 색깔을 만들어준다라는 것이 서점이 가지고 있는 좀 특성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컬러라는 것이 생각보다 연한 것도 전 재미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컬러가 생각보다 연해서 그 서점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을 모든 분들이 창업하실 것처럼 그 주인장이 그 여기 있는 다양한 활동을 충분히 자유롭게 꾸려나갈 수 있는 거죠. 편집 매장을 하고 있는데 그 편집 매장이 패션에 관한 것인데 갑자기 요리사를 초빙해서 토크를 하겠습니다라는 거는 너무 ABCD가 안 맞지만, 서점이라는 것은 물론 요새 특화된 서점에서 전혀 다른 맥락의 사람을 부르면 엇나가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땡스북스에서 요리사를 충분히 초빙해서 토크를 할 수 있죠. 패션 편집 매장에서 하면 이상하겠지만, 또 그 워크숍 같은 경우도 무언가를 만들어 봅시다라고 했을 때 그 책이 가지고 있는 밑바탕이 생각보다 단단하면서 옅어서 거기 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서점의 좀 좋은 측면인 것 같아요. 또 하나 고민은 전체 도서 시장은 계속 줄어가는데 독립출판만, 저기 만만 약간 굵은 서체로 되어 있잖아요. 독립출판만 성장하는 건가라는 어떤 고민이나 질문을 자주 받기도 하는데, 그거는 사실 약간의 착시 현상도 좀 있고요. 왜냐하면 도서 시장은 클 대로 컸었기 때문에 시장이 다변화되면서 여러 가지 소비할 거리가 늘어나면서 침체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면, 독립출판은 사실은 거의
어떤 산업이라고 판단할 수조차 없는 산업이었었기 때문에 또 반대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니까 마이너스 15로 시작한 산업이 마이너스 2가 되면 그래프가 정말 높게 꺾는 것 같지만 아직 마이너스 2인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측면에서 봐서 이게 2018년이 10년 동안 돼서 마이너스 2로 되고 점점점 해서 30까지로 플러스 30까지로 지금 왔다고 치면 거기에서 독립출판만 성장을 하는 게 아니고 독립출판은 사실은 뭐랄까요, 기본이 될 수 있는 바탕으로도 아직 못 간 상태라고 가정을 하면 기본을 향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지 기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 그게 그 그래프만 봤을 때 마치 독립출판이 엄청 핫한 것 같고 힙한 것 같고 뭔가 지금 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어떤 작가는 독립출판이라고 부르기 애매한데 제가 사실은 독립출판이라 합니다라고 독립출판이라는 키워드를 가져다가 이제 마치 해시태그를 달듯이 본인의 어떤 작업에 쓰기도 하고 1인 출판사라는 출판 방식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게 막 혼재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게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 30이 되면서 여러 가지가 섞이기 시작하는 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립출판사의 어떤 독립출판사는 이제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에 납품을 하는 걸 목표로 하는 1인 출판사보다 더 유명해지기도 했고 더 많은 부스를 팔기도 하고 더 많은 쇠를 증쇄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독립출판의 가장 재밌는 있지 않은 맥락 중에 하나는 어떤 작가가 6쇄를 팔았다고 했을 때 그게 100권씩 6쇄거든요. 그래서 600부인 확률이 되게 높은 겁니다. 그래서 6쇄라고 하면 이제 기성신에서 책 만드는 분들은 보통 2,000부, 3,000부를 하니까 10,000부를 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정말 100권씩 해서 팔면서 그 독립출판을 만드는 작가들의 저를 포함해서 그 겁이라는 측면이 엄청나기 때문에 100권이 빠른 속도로 팔리면 정말 힘을 내서 120권을 만드는 사람들이라서 그 확장 폭이라는 게 너무 한계가 큰 거예요. 그래서 그 6쇄를 뽑았을 때 어떻게 보면 1인 출판사가 2,000부를 뽑은 것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6쇄라는 스코어를 가지고 그 작가들이 독립출판 작가들이 쟁취하는 어떤 것은 이 세가 계속 갱신되고 있다는 거죠. 그 부수가 몇 부인지는 비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가 갱신될 때 그 작가도 잠깐 까먹어요. 이게 100부였지를 잠깐 까먹고 4쇄나 내가 찍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스스로 힘을 얻는 게 있고 사람들 역시 거기에서 역방향으로 힘을 얻는 게 있죠. 4쇄 찍으셨다면서요 라고 하면 스스로 으쓱으쓱 하는 게 있고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1인 출판을 지향하는 교보 예스 알라딘의 책을 넣어야지 라고 하고 책을 만들어서 1쇄를 2,000부를 뽑았다가 현재 800부까지만 판 어떤 사람은 1200부가 남은 고통 속에 심지어 이분보다 더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1200부가 남아있는 고통 속에 휩싸여서 어떻게 마케팅을 할까 어떻게 더 이거를 그래프를 다시 꺾어 올리지 이런 고민만에 빠져 있다면 이 사람은 100권씩 찍어서 6쇄를 가면서 여기에서의 어떤 새로운 시도나 이런 가능성들을 보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서로 회전하면서 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출판사의 어떤 편집자나 디자이너도 이 작은 씬에서의 누가 더 잘하고 있고 일러스트레이터는 누구고 그럼 이 잘하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를 내가 이 새로 나오는 소설의 표지를 의뢰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서로 회전해가면서 하고 그렇게 회전해가면서 할 때 또 독립출판이라는 독립이라는 굉장히 센 단어가 붙어있기 때문에 마치 민음사에서 어떤 독립출판 작가에게 표지를 맡기면 마치 그 사람이 레지스탕스처럼 전 그런 큰 출판사랑은 작업 안 합니다 제가 각오한 바가 있어서 이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전부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왜냐면 그분들 역시 책을 좋아하고 매번 그 독립출판에서 책 벌면 독립서점 가거나 교보문고 가서 책 사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크고 작은 규모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금이 재밌는 까닭은 그 사람이 계속 선택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즌이 왔다라는 게 재미있는 거고, 그렇게 돼서 갔을 때 또 하나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포인트는 그 사람이 그럼 내가 이제 거대 출판사에 표지를 했으니 이제 이런 일만 들어오겠지, 난 이제는 100분 따윈 찍지 않을 테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또 자기 본연의 위치로 돌아와서 또 그 다음에는 책을 만드는데, 내가 민음사에서 표지를 만든 작가니까 이번에는 정말 각오를 심하게 힘내서 200부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서 거기에서 서로 호환되는 맥락이 근래는 재미있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독립출판인지 아닌지도 이제 서로 너무 기준이 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유어마인드는 독립출판사라고 하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이제 이미 있고, 저희도 저희 스스로 저희가 독립출판사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고, 또 아까 뭔가 키워드처럼 가져오는 것처럼 독립출판이라는 것이 지금 좀 더 조명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지 않은 방식을 쓰는 분들도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와서 내가 독립출판을 합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앞뒤의 판단이 좀 달라질 때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뭐 독립서점이 곧 동네서점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리면, 저는 이게 제가 늘 하는 말 중에 제일 위험한 말이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설명해야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유어마인드가 동네서점이 아니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 연희동에 서교동에 있을 때 서교동에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던 서점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연희동에 있을 때 연희동에 위치하지만 연희동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점이 아니라서 그래요. 왜냐면 동네 서점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동네 서점은 어떤 대형 서점이 있지 않은 공간에 지역의 대형 서점의 축소판으로서 동네 사람들을 폭넓게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중추나 핵심으로서의 서점 공간이 제가 생각하는 고전적인 혹은 이상적인 동네 서점인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유어마인드라는 서점은 연희동이나 서대문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이 유통하고 있는 이상한 책, 좀 특수한 책, 뾰족한 책, 98%의 사람들은 이게 뭐야 라거나, 아니면 왜 리플렛을 만들어 놓고 책이라고 우기세요 뭐 이런 말들을 하는 얇고 뭐 가볍고 알 수 없는 책들을 모아놓고 이게 책이라고 사실은 약간 우겨서 이 유어마인드라는 공간에 이 우기는 컨텐츠만 있어서 되게 그럴 법한, 그런가 여기서는 이 공간에서만큼은 적어도 이게 책인가? 라고 생각하게끔 되는 특수한 책만 모여져 있는 것이라서, 그 특수한 책을 찾아서라면 본인이 연희동에 살지 않지만 연희동에 기꺼이 올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서점이라서 동네를 축으로 하는 서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독립서점 중에 독립출판을 주로 다루는 서점들은 어떻게 보면 동네 서점이라고 할 수는 없고 동네에 기여하는 서점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고민들을 자주 하고요. 그 다음에 독립서점이나 독립출판물을 만드는 혹은 독립출판물은 지금 디지털 세계에 반발하는 아날로그의 마지막 제가 참 이렇게 육성을 잘 못 읽겠어요. 근데 육성을 못 읽겠는데 실제로 뉴스를 찾아보시고 네이버에서 뉴스 검색을 해보시면 계속 이렇게 조명을 받아요. 무슨 얘기냐면 언리미티드 에디션은 지금 남은 소규모 창작자가 디지털이 점령한 세상에서 스스로 종이의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는 마지막 축제 막 이렇게 취재가 되거든요, 정말로. 그러면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 약간 이렇게 으아 하고 놀라는 그런 면들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독립서점이나 독립출판은 디지털 세계나 이런 거에 반발하는 어떤 아날로그로서의 특성이 아니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중요하고 텍스트가 중요한 사람들이라서 그 텍스트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로서의 여러 가지 방식을 본인은 취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그냥 책이 있는 것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책이라는 매체를 포기하거나 뺏겨도 나는 또 다른 영상이나 뭐 음악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트위터나 그
여러 가지 매체로서 나는 또 다른 텍스트나 이야기를 창출하거나 소개하거나 사람들에게 공유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제작자들이 대부분 새로운 형태로 재밌는 책을 만들지 나는 완전히 디지털로 안 되고 거기에서 괴리가 돼서 완전히 그 책이라는 물성만 믿고 거기에서 완벽하게 고립돼서 만들 것이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그 누구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취재를 하거나 조명을 하는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늘 그런 뭔가 적대 구도를 만들어서 마치 그런 것을 수호하는 사람처럼 시작을 하려고 하지만 그 수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날로그를 찬양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첫 번째로 책이 배달돼서 내가 뜯어봤을 때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이 찍어서 올리는 거죠. 디지털 세계에. 그게 저에게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런 홍보나 그거 역시 어떤 하나의 이야기나 사람들한테 공유시키는 텍스트나 이미지로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지. 저는 사실은 SNS 너무 싫고 정말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해요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그거 역시 그 풀로서의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 안에서 사람들끼리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이거 역시 내가 지면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거대 출판사랑 소형 출판사를 왔다 갔다 해서 만들듯이 이 지면과 이 디지털 세상을 충분히 너무 쉽게 왔다 갔다 하면서 혹은 동시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창작자들이 사실은 대부분인 것 같다. 내년과 2010년 후는 예상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면 2010년이나 2011년에 독립출판이란 무엇인가 막 이런 기사들이 나고 사람들끼리 얘기가 되고 포럼 이런 것들이 열렸을 때 쫓아서 가보기도 하고 제가 참여를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예전에 서교동의 책장이 약간 후회되고 약간 민망한 것처럼 그때 2010년, 11년에 제가 예상했던 게 지금 한 개도 안 맞은 게 없어요. 정말 그 어떤 것도 맞은 게 없고 그때 얘기를 막 전문가, 막 종사자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독립 서점은 이 정도로 확장될 겁니다라는 폭을 한 6배를 넘어서 지금 확장된 것 같고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재미있는 맥락이 앞뒤에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제가 그때를 되돌아본 다음에 약간 이 내년이나 10년 후를 예상하는 걸 의도적으로 좀 폭이 놔버렸어요. 그래서 약간 그 다음 달에 어떤 책이 들어와서 저희 유어마인드의 컬러를 완성해 줄지 예상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독립출판이나 독립서점이나 그걸 다 포함한 전체 도서시장도 이걸 완벽하게 예측을 해서 그 예측에 의해서 이것을 대응하고 한다기엔 이것이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너무 작고 좁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너무 신경 쓰는 거는 좀 앞뒤가 오히려 안 맞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급급한 삶을 산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럼 또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과 약간 그 직후 정도를 예상해